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인데 저한테 긴급하게 전화가 오셔갖고 어젯밤에 제가 만났어요.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에 언제 오셨죠? 저는 6월 4일 날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오게 된 경위는요? 오게 된 경위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입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오신 건 아닐 거고, 또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국제 결혼 업체 통해서 온 거는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베트남 여성과 같이 입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와서 이제 여성분 제가 이제 소개받을 아가씨 고향집으로 다 같이 이동한 상황이었고, 저는 입국한 이유가 바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건 아니었고, 이 아가씨가 나랑 잘 맞는 아가씨인지, 내가 마음에 드는지, 그쪽 집안도 이제 저를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면은 이제 결혼까지 약속할 것까지만 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입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으로 어, 온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당연히 그 여성분 집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서로 만나고 했는데 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일단은 제가 그 소개해준 여성 그 분을 통해서 이 아가씨 나이는 20살인 걸로 알고 입국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부모님 집에, 그 아가씨 집에 간 상황에서 제가 우연찮게 이 아가씨가 20살이 아닌, 그러니까 2015년생인 거를 알았습니다. 2005년, 아, 2005년생. 예. 2005년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가씨랑 결혼을 할 수가, 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혼을 일단은 그쪽 부모님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한다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은 2005년생 같으면은 신부 나이가 만 17살인데 사실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나중에 그쪽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요. 어, 그래서 그쪽 부모님 어떤 트러블이 있었냐 그러면 어, 제가 이제 그쪽 부모님한테는 이제 결혼까지 한다고 한 상황에서 그 아가씨랑 저랑 이제 저를 소개해준 지인 집으로 이렇게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 아가씨랑 그 통역을 담당해주는 그 베트남 여성분을 통해서 이 아가씨랑 결혼을 못 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가씨는 2005년생인 같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이 아가씨가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20살인 걸 믿겠다. 그러면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아가씨 말로는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다.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일단은 나이도 지금 정확하게 안 밝혀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난리가 났겠네요. 그쪽에서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베트남에 들어온 여성이 그 친척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척분들을 데리고 왔고, 베트남 사람들, 뭐 예, 남자분들. 예, 그 남성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제 통역을 해주겠다 나선 상황이었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온 상황에서 저 혼자 이제 앉아서 상황을 얘기한 상황인데, 좀 겁도 주고 하던가요? 예, 그 어, 상황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문화가 이 아가씨가 시골 출신이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가씨랑 내가 결혼까지 하기로 얘기까지 다 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쪽 부모님께서는 어,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누나는 무조건 그러면은 본인이 못 한다고 그냥 오면 되는데 왜 못 오고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베트남 문화는 이 아가씨가 시골 출신이고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처녀이다. 근데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파혼을 당하면 이 아가씨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게 베트남 문화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본인 뭐 여권을 뭐 뺏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권을 제가 그분이랑 얘기하는 동안에 제 여권을 숨겼습니다. 그 여성분이요? 예. 그 저랑 결혼하기로 한 아가씨가 제 여권을 숨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본인은 이제 호텔로 나왔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쪽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하고 한국 가야 되는 상황이다. 무조건 결혼을 하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안 하고 한국 간다 그러면 공안에 신고해서 너를 고발을 할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여권은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고 본인은 몸만 호텔로 온 거네요. 예, 그렇죠. 저는 빨리 여기서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그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좀 듣고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 하고 제가 어제 1시간 10분 걸려서 제 본인 그 호텔로 갔잖아요. 예, 어,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영사관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지금 여권까지 뺏겨 있고 지금 저는 당장 오늘 출국해야 되는데 이 아가씨는 출국을 못하게 막은 상황. 내일 아가씨 시골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하고 출국해라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사관에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크게 저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오 사장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즐겨 보던 입장에서 갑자기 그러면 한번 사장님한테 도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던 상황이고 사장님께서 흔쾌히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갈 때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온다고 말을 한 겁니까? 예. 아, 갑자기 이제 내 여권을 돌려주겠다. 한국 갈 수 있다. 너는 이제 한국 가라.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사장님한테 이제 이런 게 다 불법이다. 이런 거 하면은 그쪽에서도 잘못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베트남 문화나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베트남 통역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미성년자와 이제 결혼을 시키는 자체도 베트남에서는 법에 어긋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도와드리려고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일단 여권을 받아서 왔잖아요. 이제 여기 돌아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저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업체랑 이제 개인 소개랑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업체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왔었던 이유가 업체를 통해서 가면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바로 그냥 아가씨를 만나서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한다.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그 통해서 결혼하는 거는 비추천하는. 예. 도리어 이제 여성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통역을 안 하고 이 아가씨 단점을 다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베트남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아가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든 이 단점을 숨기든 뭐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 전적으로. 소개하는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예. 아, 알겠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저는 안 생겼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요번에 이런 사례를 좀 알았으면 싶어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분 또 본인이 좀 잠깐 하고 싶은 말은 짧게. 제가 이번에 크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그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가씨란 베트남 사람들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떤 피해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저는 다시 하라 그러면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왜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 쪽은 한국 사람 입장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마음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한국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